경찰국 신설 파장이 경찰대로 불똥이 튀었습니다. 정부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이끈 주축이 경찰대 출신이라 의심하며 경찰대 출신들의 고위직 독식 문제 더불어 임용 문제도 동시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경찰대 1기 출신인 민주당의 황운하 의원 연결해서 경찰대 개혁 또 경찰국 신설 강행에 따른 민주당의 대응책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네, 제가 지금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경찰대 1기 출신 맞죠, 의원님? 네, 일기 출신 맞습니다. 1기가 아마 1981년인가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당시 맞습니다. 81년. 네. 예,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죠. 네, 그때 뭐 224대 1이라는 경쟁률로 대학 입시 역사상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와, 그때 그래 통과를 하셨다는 건데 의원님은. 예. 그 당시에 이 경찰대가 출범한 배경이 뭐가 있었을까요? 그 경찰대 출범한 배경은 그 1979년에 네. 경찰 조직에도 육해 공군 사관학교들처럼 음흠.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네. 경찰의 어떤 선진화, 음흠. 민주화 이것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 때문에 경찰대학 설치법을 이제 정부 차원에서 네. 그렇게 추진을 해서 그 경찰대 설치법을 이제 입법을 하고 음흠. 그래서 경찰대가 출범하게 된 것이죠. 각군 사관학교하고 비슷하게 볼 수 있고 또 당시 법을 만들어서 추진이 된 거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성적은 좀 어느 쪽이 높은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성적. 성적이요? 예. 합격. 그 당시에 경찰대 일기생들이 입학할 때, 네.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상위 0.5% 안에 들어온 학생들이었습니다. 공부 못하지는 너무 잘했겠네요, 엄청. 사관학교만큼 잘했겠네요. 네, 그 당시에 어쨌든 서울대학교 뭐 그 중간급에 해당하는 그 정도의 그 당시는 성적이 됐다 그 정도. 학력고사라고 불렀는데 예. 요즘으로 치면 이제 수능 그 수준이 그 정도 수준이라고 당시 대학 입학 학원 뭐 이런 데서 그렇게 판단했었죠. 그렇죠. 예, 제가 경찰대학 성적을 모르니까 의원님께서 당황을 하셨는데 어쨌든 한 40여 년 동안 경찰대학이 유지가 됐고 또 엘리트 우리 치안 인력을 키워낸 산실이 됐었는데 지금 갑자기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경찰대학교가 지금 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상민 장관이 왜 경찰대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지 그 의도가 좀 굉장히 불순해 보입니다. 불순하다. 일단은 경찰 내부를 갈라치기 해서 그래서 본질을 흐리려고 하는 그런 발상으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찰 조직 내에 경찰대 출신과 비경찰대 출신 간에 어느 정도의 뭐랄까 갈등이랄까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조직이든지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출신별로 좀 약간의 갈등 양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을 교묘히 이용해서 이제 경찰 조직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이 뭐 좀 공작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 쿠데타 얘기하면서 이 회의 참석자를 하나에도 비유하기도 했고요. 이게 7급 정도 임용받는 게 경찰대 졸업만으로 불공정하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이 왜 그렇게 정제되지 못하고 과격한 표현으로 이렇게 좀 일을 자꾸 그르치려고 하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분이 아마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판사 출신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검찰주의자 사고에 조금 더 익숙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주의자들은 이 경찰대학에 대해서 몹시 그 경계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아마 이분의 머릿속에도 그 생각이 좀 자리 잡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쿠데타에 비유하는 발상 본인이 아마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단히 부적절하고 시대착오적인 얘기죠. 아니 79년 12.12 쿠데타에 비유를 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경찰은 군인과 같이 제복을 입었고 또 경찰이 무기를 휴대할 수는 있지만 예. 그렇지만 경찰은 제복 입은 시민이고 무기를 휴대하는 데는 엄격한 요건이 따르고 네. 무기 사용에는 또 더 엄격한 요건이 따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군인은 적을 상대로 하고 경찰은 시민을 상대로 하는데 군인이 무기를 휴대한 것과 경찰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시에 무기를 휴대하는 것을 동일선상에 비교하고 한다는 것이 이 경찰을 지휘한다고 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 이런 발상으로 어떻게 경찰을 지휘하겠다는 그런 그 욕심을 내는지 그래서 그 매우 부적절한 발언을 했고요. 네. 또 경찰대 7급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예. 이 경찰대 설립 취지가 경찰 조직의 우수 인력을 이제 안정적으로 예. 공급하기 위한 총원하기 위한 그런 취지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 육해공군 사관학교도 졸업하면은 그 소위로 임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육해공군 사관학교 졸업한 사람들에게 2등병으로 똑같이 출발해달라. 그럼 누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로 오겠습니까? 그 다음에 판사 검사들을 좀 높은 그 공무원 직급으로 높은 직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처음에.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판사 검사들을 뭐 3급 상당이니 4급 상당이니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는데 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9급부터 시작해라. 9급 급여부터. 네. 이렇게 한다면은 그 판검사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질을 우수한 자질을 갖춘 사람이 판검사에 지원을 하겠습니까? 그런 경찰대가 우수한 자원을 확보해서 경찰 조직의 어떤 코어 그룹을 형성할 수 있는 네. 주축을 형성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인데 7급 이런 걸 얘기를 한다면은 판검사는 왜 3, 4급에 임용하느냐? 그 육해공군 3사관학교는 왜 소위를 임관하느냐? 이것이 전부 다 문제가 되는 말이 거죠. 안 맞다는 거네요. 네. 그래서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에도 맞지 않는 얘기를 행안부 장관이란 분이 경찰대에 대한 무슨 그 보복 감정에 휩싸이였는지 이런 무책임한 발언을 해서 뭐 이분의 최근에 그 발언을 보면 쿠데타가 어쩌고 경찰대 7급이 어쩌고 하면서 뭔가 이 감정적인 경찰에 대한 보복 감정에 휩싸인 분 같거든요. 자, 유삼영 총경이 경찰대 7기네요. 네. 행안부가 아마 이 경찰대 출신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입니까? 아유. 이 어차피 경찰국 이 반대론자들이 경찰대 출신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의원님께서도 파악을 좀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 경찰대 졸업생들은 1988년 당시부터 경찰 중립화 선언문을 주도해 왔습니다. 1988년. 네. 벌써 34년 전이네요. 그때부터 경찰의 민주화, 중립화 이런 그 경찰에 지향해야 될 가치, 경찰이 지켜야 될 가치 이걸 위해서 목소리를 내왔었거든요. 그 후에 경찰대 졸업생들이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관계를 그 구시대적인 봉건적인 관계를 개선하고 검찰을 개혁하는 데 앞장서 왔거든요. 비단 이번 일뿐 아니라 경찰의 그 청렴도를 향상한다든지 내부의 민주화를 높인다든지 또는 그 검찰과의 관계를 개선한다든지 인데 그런 과제에 있어서 경찰대 출신들이 목소리를 계속 내왔고 최근의 일만이 아니고요. 그것은 경찰 조직의 어떤 발전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 경찰 조직의 선진화에 상당 부분 기여해 왔다. 경찰대 설립 취지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경찰국 반대로는 사실은 시작은 경찰대 출신이 아니라 경찰관 직장협의회에서 시작했습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시작된 것이다. 경찰관 직장협의회에서 이미 보도된 바 있지만 삭발, 단식 농성 이런 거 보도된 바 있어서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 주도한 분들은 경찰 출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분이 행안부 장관이 뭘 착각하고 계신데 이것을 그
시작했던 분은 경찰 출신이 아닙니다. 경찰관 직장협의회죠. 직장협의회. 그런데 그 경찰관들이 직장협의회에서 이 삭발 단식 이런 것을 이어가면서 그때 왜 서장들은 침묵하고 있느냐? 현장 경찰관들이 이렇게 아우성인데 서장들은 왜 침묵하고 있느냐? 이렇게 서장들에게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해서 서장들이 어떤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에 응답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경찰대에다가 연결시키는 것은 전형적인 견강부회입니다. 윤희군 후보자도 경찰 출신인가요 혹시? 윤희군 후보자는 경찰대 7기입니다. 그럼 경찰대 왜 뽑아놨어요 그러면? 네? 만약에 마음에 안 들면 경찰대 말고 다른 데를 뽑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이상민 장관이나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은 내심으로는 경찰대 출신이 아닌 사람을 경찰청장으로 뽑고 싶었을 겁니다. 예. 그러나 경찰 조직을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제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겠죠. 그런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경찰대 출신만이 경찰청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대 출신을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면 경찰 조직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겠죠. 아하. 자, 일단 이 경찰국 이 논란 속에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다음 주 2일이면 출범이 되는 상황인데 절차는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럼 정부에서 하는 절차가 끝났다는 얘기고요. 이제 국회의 시간이죠. 이게 정부에서 시행령,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법에 의한 통치, 법치주의, 룰업으로 법에 의한 통치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뭐 시행령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삼권분립 정신에도 위배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 정부에서 대통령 영인이 행안부 영인이 이런 시행령을 가지고 원래 법을 만들었던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면서 입법의 취지나 입법의 내용에 어긋나는 그런 시행령을 만든다면 국회에서 이것을 이제 상임위에서 이 문제 제기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서 그 정부에 이것을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재검토요구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회법은 재검토 요구에 그치고 있지만 향후 국회법 개정을 통해서 정부가 이런 경우 수정 변경을 시행령에 대한 수정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입법 올라 있죠. 또 앞으로 이제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법을 입법화한다면 그렇다면은 행안부 경찰국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경찰위원회가 실질화되면 경찰청 소속이 행안부 소속이 아니라 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 행안부 장관의 지금 뭐 경찰을 장악해 보려고 하는 그 시도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지금 뭐 탄핵이라든지 뭐 권한쟁의 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 뭐 좀 정해진 바는 좀 있습니까 혹시? 우선은 이제 국회를 통해서 행안위를 소집을 해서 이상민 장관을 상대로 그 책임을 추궁을 해야죠. 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시행령을 강행을 하느냐 라면서 이제 국회에서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고 이 시행령을 지금이라도 재검토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정상적인 정당한 헌법 법률에 위배된 그 시행령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장관이 이를 듣지 않고 이를 계속 강행한다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사실을 국회가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 강행한다면 이게 탄핵 소추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그 탄핵 소추를 이제 발의를 해서 탄핵 소추를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탄핵 소추가 이게 3분의 1이니까 100명이 동의를 해야 되잖아요. 100명이 동의를 했으면 발의가 되는 건데 김용민 의원 최근에 SNS 보니까 당내에서 이거 반대하는 분들도 많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분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고요. 역풍 우려도 있잖아요. 김용민 의원 말씀도 반대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시기적으로 그렇죠. 좀 그 여건이 탄핵 소추의 요건이 충족됐다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아무도. 예, 그러나 예. 그 요건만 충족됐다고 그래서 곧바로 이것을 발의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네. 이건 좀 더 그 국민들 여론의 추이를 좀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네. 여론의 성숙됨을 좀 지켜보면서 그러면서 탄핵을 발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의석 분포상 이게 탄핵이 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150명 이상이 되면 가결이 되기 때문에 반 넘으면 그러면 예. 예, 가결이 되면은 직무가 정지되거든요. 네. 예, 직무 정지되면은 이제 그것이 정당하다는 국민들 여론이 형성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이제 거대 야당이 횡포 부리는 거 아니냐. 이러한 이제 프레임으로 공격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국민 여론을 잘 지켜보자는 그런 취지죠.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 네. 뭐 이제 이상민 장관이나 현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네. 민정수석실도 없으니까 이 비대해진 경찰 권력 통제하는 방법 자체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원론적인 얘기는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주셔야 될 것 계속 같습니다. 학계든 경찰 네. 내부든 모든 이 문제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내놓는 경찰 통제 방안 해답이 있습니다. 뭐죠? 그게 바로 경찰위원회 실질화입니다. 경찰위원회 실질화. 네. 예, 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 이것이 경찰에 대한 통제를 보다 민주적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확실하게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경찰위원회 통제지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 실질하는 건 지금은 자문위원이란 자문회의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좀 이게 실제로 안 돼 있죠. 그래서 자문위원회 성격을 좀 자문위원회와 그 합의제 행정관청 네.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성격의 중간쯤에 좀 걸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그 합의제 행정기관 즉 위원회형 행정기관으로 바꾸는 것이 실질화입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것처럼 바꾸는 거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